저는 강민준입니다. 올해 55세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20대에 빈손으로 시작한 IT 솔루션 회사를 코스닥에 상장시켰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을 보면 과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DJ가 말하더군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행복한 아침이라. 저에게는 참 먼 말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고문실이라고 하죠. 예전 회장실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넓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으니 더욱 공허했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CEO 자리를 물려준 지 벌써 2년이 지났거든요. 젊은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고문님. 네, 수고하세요. 예의 바른 인사였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들에게 저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회사의 모든 결정을 내리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오전 내내 별다른 할 일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 도장을 찍었지만 사실 형식적인 일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결정은 모두 새로운 CEO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저도 예전에는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사무실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단골집이었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사장님. 오늘도 혼자세요? 네, 그냥 간단하게 먹을게요. 혼자 먹는 점심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주변 테이블에는 동료들끼리 즐겁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만 홀로 앉아서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오후에도 특별한 일정은 없었습니다. 몇 통의 전화를 받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안부 인사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며 바쁘게 보냈을 시간들이었는데 말이죠. 저녁 6시가 되자 하나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인사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집에 돌아가면 반겨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도 7시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는 우리 집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걸렸어요. 운전하는 동안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나 싶더군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5층 우리 집까지 올라가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가면 또 어떤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내 미영이 거실에서 쇼핑 채널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화면만 바라보며 대답했죠. 네, 들어왔어요.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저는 이거 주문해야 해서요. 미영은 여전히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식으로 대화하게 됐어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진 거죠. 저는 부엌에 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우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꿈꿨던 삶일까 하고요. 식사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군요. 턱선은 늘어져 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대에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는데 30대에는 사업 확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고 40대에는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죠. 그런데 50대가 된 지금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미영이 잠든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낸 것 같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일까? 회사에서는 고문이라는 명목상의 역할만 하고 있고 집에서는 ATM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과 함께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이 사실은 공허함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나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죠.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요즘 제 기분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해놓은 터라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벌써 몇 명이 와 있었어요. 야, 민준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바빠 죽겠지?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모두 10명 정도 모였더군요. 다들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주로 사업 이야기였죠. 친구 중 하나인 재호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요즘 회사는 어때? 상장하고 나서 좀 편해졌어? 뭐 그럭저럭. 이제는 전문 경영인이 다 알아서 하니까. 부럽다, 진짜. 나는 아직도 현장 뛰어다니느라 정신없는데. 친구들은 제 상황을 부러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니까요. 하지만 속내를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던 중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나저나 민준이 회사의 한수아 팀장이라고 있지? 그 여자 알아?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한수아? 글쎄, 우리 회사 사람이긴 한데 잘 모르는데. 아, 내가 지난달에 우리 회사 프로젝트로 민준이 회사랑 협업했거든. 그때 그 여자 봤는데 능력 하나는 끝내주더라. 나이는 40 조금 넘었나? 근데 머리 회전이 장난 아니야. 옆에 앉은 진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들었어. IT 업계에서 꽤 유명하다며? 프로젝트 하나 맡으면 무조건 성공시킨다고.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회사에 그런 인재가 있었다니. 고문으로 있으면서도 현장 인력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민준이, 너 회사 고문이면 그런 인재들 좀 챙겨줘야지. 그런 사람들이 회사의 미래잖아. 성우의 말에 뭔가 찔렸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고문실에 앉아서 형식적인 일만 하고 있었어요. 정작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던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상철이 부부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와이프가 요즘 필라테스 열심히 다니거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그래도 뭐 건강을 위한 거니까 다 해주지. 상철은 웃으며 말했지만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너희는 참 좋겠다. 그렇게 챙겨주고. 제가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상철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미영이한테 잘해주잖아. 명품도 사주고. 그건 돈으로 해결하는 거고. 진짜 관심을 갖는 건 다른 문제잖아.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각자의 가정사가 있을 텐데 말이죠. 뭐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렇지. 처음처럼 하기 힘들어. 재호가 분위기를 풀려고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한수아라는 여자, 능력 있는 팀장이라는데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던 상철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여행 책자를 펼쳐놓고 보더군요. 여보, 나왔어. 왔어요? 친구들 만나고 왔어요? 응,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미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책자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요. 이번 달에 유럽 패키지 여행 있는데 어때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 그래요, 좋으면 가요. 진짜요? 그럼 내일 예약할게요. 비용은 통장에서 빠져나갈 거예요. 미영은 신이 나서 전화기를 들더니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제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그냥 돈 되는 사람일 뿐이었죠. 침실로 들어가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또 보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잘 지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공허했거든요.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켰습니다.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남아있었어요. 별다른 메일은 없었지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수아 팀장이 보낸 주간 업무 보고서였죠.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글로벌 웹 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명확했죠. 확실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는데 저는 뭘 하고 있었나 싶었어요.
고문실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잖아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수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친구들 말로는 나이가 40 정도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생각을 하며 일할까? 거실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며 웃는 소리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없이도 충분히 즐거운 것 같았죠. 저는 다시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수아 팀장이 작성한 글을 읽으면서 이상하게 집중이 됐어요. 오랜만에 뭔가에 관심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문이라는 자리가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수아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팀장,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사람, 어쩌면 제가 잊고 있던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대감을 품고 잠들었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이상했습니다. 요즘 출근이 즐겁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거든요. 회사에 도착하니 8시 30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빨랐죠. 고문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대되는 하루였어요. 책상에 앉아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고문님, 오전 10시에 긴급 경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참석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인데요? 글로벌 웹 서비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에서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수아 팀장의 보고서가 생각났습니다. 그 프로젝트였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궁금했습니다. 10시가 되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큰 회의실이었는데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CEO와 임원들 그리고 실무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다들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앉으세요. 상석에 앉으니 정면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회의 테이블 중간쯤에 앉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차분한 인상이었죠. 나이는 4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CEO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긴급히 모신 이유는 글로벌 웹 서비스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해외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요구사항을 변경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거든요. 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복잡한 시스템 구조도였어요. 한눈에 봐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한수아 팀장,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그 여성이 일어섰습니다. 한수아였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주말 내내 그 이름을 생각했던 탓일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변경사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현재보다 40% 향상시켜야 합니다. 둘째, 보안 프로토콜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고요. 셋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한수아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터를 가리키며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냈어요. 문제는 납기일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원래 일정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2개월 안에 모든 걸 완료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2개월에 저걸 다 한다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한수아의 말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태도였거든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뭡니까?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한수아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외부 개발팀을 투입하는 겁니다. 비용은 들겠지만 인력 문제는 해결됩니다. 둘째, 핵심 기능만 먼저 구현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아예 기술 스택을 바꿔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저는 화면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시스템 구조도를 보니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20년 전 제가 직접 개발했던 프로젝트와 비슷한 구조였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이 구조라면 굳이 전체를 뜯어고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코어 엔진만 최적화하면 40% 속도 향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수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면서도 관심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고문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세요. 이 레이어 구조를 단순화하고 캐싱 알고리즘을 바꾸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화이트보드로 갔습니다. 마커를 들고 구조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었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모듈을 재배치하고 이 부분에 병렬 처리를 적용하면 성능이 확 올라갑니다. 보안 프로토콜 업그레이드도 여기에 통합할 수 있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런 느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느낌 말이죠. 한수아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고문님, 정말 가능할까요? 이 방법이라면 외부 인력 없이도 우리 팀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 정교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CEO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고문님이시네요. 한 팀장, 고문님 조언대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수아는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진심 어린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한수아가 다가왔어요. 고문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확신이 없었거든요. 고문님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조언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상세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문님 경험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수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고문실로 돌아와서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오늘 회의는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고문실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던 날들과는 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집에 가봤자 미영은 또 쇼핑 채널을 보고 있을 테니까요. 차라리 회사에 남아서 프로젝트 자료를 더 검토하고 싶었어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수아였습니다. 고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역시 창업주님의 인사이트는 다르시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한수아가 가져올 계획서를 보고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고문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한수아가 들어왔습니다.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제보다 더 단정해 보였습니다. 고문님, 약속대로 계획서 가져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앉으시죠. 고문님 조언을 바탕으로 다시 설계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어 엔진 최적화 부분인데요. 저는 의자를 옆으로 당겨 가까이 앉았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들었어요. 한수아는 꼼꼼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했더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여기는 병렬 처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종이에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한수아는 눈을 반짝이며 봤어요. 아, 이 방법이 있었네요. 정말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2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랜만에 일에 몰입하는 느낌이었죠. 한수아와 대화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한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계속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고문님 도움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문이라는 직책은 형식적인 거였거든요. 실무에 깊이 관여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수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정기적으로 보고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편하실 때 오세요. 그날 이후 한수아는 자주 고문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었어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상의할 일이 많아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수아가 고문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고모님, 제가 커피 좀 샀습니다. 같이 드시죠. 아, 고맙습니다. 한수아는 제 책상 앞에 앉아서 커피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어요. 설탕 안 넣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비서실에 물어봤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 신경 써준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고모님, 오늘 클라이언트한테 중간 보고 들어갑니다. 긴장되네요. 잘하실 거예요. 준비를 워낙 철저히 하셨잖아요. 고모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한수아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함께 있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녁 7시쯤 한수아가 다급하게 고문실로 뛰어왔어요. 고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버 테스트 중에 핵심 코드가 손상됐습니다. 백업은 있는데 최근 3일치 작업이 날아갔어요. 한수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죠. 진정하세요. 일단 상황부터 파악해봅시다. 백업 파일을 복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3일치 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내일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는데요.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감과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도울게요. 같이 하면 밤새면 충분히 복구 가능합니다. 고모님이요?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수아는 코딩을 하고 저는 옆에서 검토하고 조언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집중이 됐습니다. 밤 10시쯤 한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모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돌아왔는데 간식을 들고 왔어요. 샌드위치와 과일이었습니다. 출출하실 것 같아서요. 편의점에서 샀습니다. 아, 신경 써주셔서 고맙네요. 고모님이 저 도와주시는데 이 정도는요? 우리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간식을 먹었습니다. 한수아가 말했어요.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팀장님이 워낙 실력이 좋으시니까 금방 복구되고 있잖아요. 고모님이 옆에 계셔서 그렇습니다. 고모님만 있으면 든든해요. 한수아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든든한 존재라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작업을 계속하던 중이었습니다. 한수아가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그 충격으로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앗! 한수아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한수아를 붙잡았어요. 팔로 허리를 감싸며 잡아당겼죠. 한수아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한수아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한수아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수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진 체온이 느껴졌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한수아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팔에서 빠져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모님. 한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한수아를 놓아줬습니다. 아쉬웠지만 그래야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칠 뻔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한수아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뭔가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작업을 계속했지만 집중이 잘 안됐습니다. 자꾸만 옆에 앉은 한수아가 신경 쓰였거든요. 한수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제 쪽을 힐끗 보는 게 느껴졌어요. 새벽 3시가 됐을 때 됐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복구됐어요. 한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미팅 잘 하실 수 있겠네요. 고모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수아는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고 고문실 소파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한수아도 개발실에 남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수아와 저는 매일 만났어요.
프로젝트 협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핑계였죠. 서로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나면 한수아가 고문실로 올라왔어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30분이었어요. 한수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고문님 아직 안 가셨네요. 네, 자료 검토하고 있었어요. 팀장님도 야근이세요? 월말 정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라서. 괜찮습니다. 고문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어요. 그때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굵은 핏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수아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도 옆에 섰죠.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아침에 날씨가 좋아서요. 저도 없네요. 이러다 밤 늦게까지 갇히겠는데요.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회사에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어때요? 휴게실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수아와 단둘이 좁은 공간에 있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담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간이 소파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간단한 차를 마실 수 있는 전기 포트가 있었죠.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한수아가 전등을 켰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방을 비췄어요. 고모님 차 드릴까요? 좋죠. 한수아는 전기 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찬장에서 녹차 티백을 꺼내더니 두 잔에 나눠 담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한수아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한수아도 옆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천둥 소리도 계속 들렸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집에 있는 게 최고인데 말이죠. 한수아가 말했습니다. 팀장님은 혼자 사세요? 네,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아요. 그러셨군요. 고모님은요? 가족들이 기다리실 텐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외로우시겠어요. 한수아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를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팀장님도 외로우시겠죠. 조금은요. 하지만 요즘은 괜찮습니다. 왜요? 고모님을 만나서요. 한수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팀장님이 있어서 회사 오는 게 즐겁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천둥과 함께 전기가 나간 거죠. 방 안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 한수아가 놀라서 제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요. 금방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깜깜해요. 한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는 한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한수아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모님. 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한수아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고모님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저도 그래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한수아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수아가 손전등을 찾으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모서리에 발이 걸렸어요. 조심하세요. 제가 한수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대로 제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소파 위로 함께 쓰러졌습니다. 한수아가 제 위에 올라탄 형태가 됐어요. 얼굴과 얼굴이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수아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도 한수아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네, 고모님. 저는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저도요. 한수아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당신만 생각나요. 집에 가도 혼자 있어도. 고모님, 저도 그래요. 고모님 생각만 해요. 한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올려 한수아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한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네,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요. 저는 한수아를 끌어당겼습니다. 한수아도 저에게 몸을 맡겼어요. 입술과 입술이 닿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한수아를 꽉 안았어요. 한수아도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밝은 조명이 우리를 비췄어요. 우리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죠. 한수아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고모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저도요. 한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어요. 고모님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존경하고 의지하고 또 뭐요? 사랑해요. 한수아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시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상처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요. 해가 뜨고 나서야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문과 팀장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저는 집에 갈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거든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수아와 저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어요. 퇴근 후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 퇴근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한수아와 프로젝트 최종 점검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미영은 벌써 잠들어 있거든요. 여보, 왔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미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네, 늦어서 미안해요. 요즘 매일 늦네요.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라서 그래요. 무슨 프로젝트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미영이 일어서서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회사 일이면 낮에 하면 되지 않나요? 왜 맨날 밤늦게까지 있어요? 복잡한 프로젝트라서요. 미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프로젝트 때문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회계팀 김대리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골프 모임 때문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는데 요즘 당신이 한수아 팀장이랑 자주 붙어 다닌대요. 밤늦게까지 휴게실에 같이 있는 것도 봤다던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그건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긴급한 일이 있어서. 한 번도 아니고 매일이요. 당신 나 바보로 아나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정말 오해해요. 뭐예요? 그럼 당신이 요즘 왜 그렇게 표정이 밝은지 설명해봐요. 몇 년 동안 죽은 표정으로 다니더니 갑자기 왜 그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말이 맞았거든요. 한수아를 만나면서 제 표정이 달라졌었죠. 대답 못하시네요. 역시 맞는 거네. 미영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요즘 회장 자리도 물려주고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한가에서 바람 피우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영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미쳤어요? 나이가 몇인데 그래요? 55살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뭐가 좋아요? 젊어서요? 나보다 예뻐서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필요로 해요. 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저한테 의지해요. 뭐? 당신은 그런 적 없잖아요. 저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ATM이었어요. 25년 동안.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예요? 탓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당신은 저를 남편으로 본 적이 있어요? 언제 저한테 관심을 가졌어요?
당신이 바빠서 그랬잖아요. 사업한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그건 예전 일이에요. 최근 몇 년은 달랐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쇼핑이랑 친구 만나는 것만 관심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격하게 싸운 건 처음이었어요. 알았어요. 당신 맘대로 하세요.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미영이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하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했던 거죠. 휴대폰을 꺼내 한수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내가 알게 됐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고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가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내일 회사에서 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실은 미영이 차지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한수아가 고문실로 찾아왔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고모님, 어젯밤에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터질 일이었어요. 한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한수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독립시켜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한수아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은 제가 개발했어요. 그리고 고모님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잖아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고모님, 지금 이 회사에서 고모님은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할 일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한수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유령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함께 회사를 만들면 달라질 거예요. 고모님도 다시 현역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대로 된 CEO로요. 그렇게 되면 저는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집도 아내도. 이미 그쪽에서는 고모님을 버렸잖아요. 고모님 아내는 고모님을 남자로 보지도 않아요. 한수아가 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달라요. 고모님은 저한테 최고의 남자예요. 존경스럽고 믿음직하고 멋있어요. 팀장님, 저랑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눈치 볼 필요 없이 우리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한수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를 향한 애정과 믿음이 가득했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수아의 제안이 솔깃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25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한수아와 함께 새 인생을 사는 거.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네, 고모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고모님을 기다릴 거예요. 한수아는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고민하고 있을까요? 휴대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제 모습과 미영이 활짝 웃고 있었죠.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한수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삶을 유지할 것인가.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미영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회사에서는 한수아와 프로젝트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클라이언트 최종 발표일이었거든요.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한수아와 함께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수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고모님. 한수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수아입니다. 네? 지금요? 한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한수아가 황급히 가방을 챙겼어요. 고모님, 죄송한데 급히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어머니가요? 어디 병원이에요? 삼성병원이요. 저 지금 바로 가봐야 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모님은 여기 계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수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고모님,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일시적인 저혈압이셨대요. 조금 있다가 회사로 복귀할게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30분 후 회계팀 직원이 고문실로 뛰어왔습니다. 고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수아 팀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뭐라고요? 병원에서 회사로 오시는 길에 추돌사고가 났대요.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저는 재킷도 걸치지 않고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한수아 환자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세요?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응급실 커튼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수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상처가 있었고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씨. 제 목소리를 듣고 한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고문님, 괜찮아요? 많이 다쳤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갈비뼈에 금이 갔대요. 한수아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큰일 났네요. 수술해야 해요. 내일 아침에 팔 수술 들어간대요. 저는 한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고문님, 프로젝트는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 몸이 먼저죠. 한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문님,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팔골절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하고요. 회복 기간이 최소 2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2개월이요? 한수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제가 꼭 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의사가 나가고 한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문님, 어떡해요? 울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고문님이요? 네, 제가 당신 대신 발표할게요. 자료는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한수아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문님, 정말 감사해요. 고문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 걱정 말고 치료나 받아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수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제가 한수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자격이 있을까요? 55살의 나이에 25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말이죠. 다음날 아침 한수아의 수술이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회복만 잘하면 문제 없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한수아를 봤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고문님. 네, 여기 있어요. 프로젝트는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한수아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해야죠. 저는 한수아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한수아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겠다고. 한수아를 위해서라도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수아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제 모습이 과연 옳은 걸까요?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며칠 후 한수아가 어느 정도 회복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수아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수아씨, 할 말이 있어요. 한수아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치료비와 새로운 사업 자금이에요. 한수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문님, 설마. 수아씨, 저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한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요? 고문님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해요. 정말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한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젊고 능력이 있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저 같은 늙은이가 아니라.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요. 저는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한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고문님이 아니면 안 돼요. 수아씨, 제 말 들어요. 이 돈으로 당신 꿈꾸던 회사를 만드세요. 당신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고문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저는 먼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해요. 제 가족이 있고 제가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걸 정리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한수아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고모님 가지 마세요. 미안해요, 수아씨.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를 위한 최선이에요. 저는 한수아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폭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 최종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클라이언트가 만족했고 회사는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한수아는 회복 후 회사를 떠났습니다. 제가 준 자금으로 새로운 스타트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충분히 잘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미영과의 관계는 여전히 냉랭했거든요. 그날 저녁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거실에 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어요. 앉아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지도 화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영과 마주 앉았죠.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할 말이 있는데 당신이 먼저 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비한 말이었지만 막상 꺼내려니 어려웠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배신했어요.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수아 팀장과 가까워졌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끝났어요. 그 사람은 회사를 떠났고 저는 여기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그게 왜 돌아왔을까요? 한수아를 사랑했는데 왜 포기했을까요? 책임감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기 두려워서요? 미영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둘 다예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외로웠다는 걸. 외로웠다고요? 네, 여보. 저는 지난 몇 년간 정말 외로웠어요. 회사에서는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는 당신한테 관심을 못 받아서. 미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미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미영이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여보, 나도 외로웠어요. 당신이 일에만 매달릴 때, 집에 안 들어올 때 나도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쇼핑에 빠졌던 거예요. 허전함을 채우려고. 우리 정말 바보였네요. 그러게요. 25년을 같이 살면서 서로 외로웠다니. 우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웃다가 울컥했어요. 여보, 저는 당신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한수아 팀장을 통해 깨달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는 느낌이었다는 걸.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관심 가져줘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럴게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한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산책하러 갈까요? 지금요? 네, 오랜만에 같이 걸어요. 미영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갔죠.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예쁘네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풍경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바빠서 몰랐던 거예요. 산책로를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여보, 나 사회봉사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사회봉사요? 네, 돈만 쓰는 게 공허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할게요. 진짜요? 네, 우리 같이 해요. 제가 사업으로 번 돈을 좋은 곳에 쓰는 거예요. 미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하고 싶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반짝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수아였습니다. 고모님, 새로운 회사 설립했습니다. 첫 계약도 따냈어요. 고모님 덕분에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창업주님. 저는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한수아도 잘 되고 있다니. 누구한테 온 거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한수아 팀장이요.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대요. 잘 됐네요.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영의 말에 놀랐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여보.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진짜로. 그래요. 이번엔 서로를 존중하면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CEO에게 찾아갔어요. CEO님, 제가 다시 실무에 복귀하고 싶습니다. 고문님이요? 네,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직접 이끌고 싶어요. 좋습니다. 고문님 같은 분이 현장에 계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형식적인 고문이 아니라 진짜 일꾼으로서였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영과 함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어요.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장학생 면접 봤는데 정말 기특한 애들이 많더라고요. 미영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보람있죠? 네, 돈 쓰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미영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에 쇼핑 중독자가 아니었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영과 함께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여보, 행복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네, 행복해요. 당신은요? 나도요. 이렇게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대할 때 오는 거라는 걸요. 저와 미영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25년의 침묵을 깨고 진짜 부부로 다시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